그 오후에는 비전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거는 비전을 좀 하고요. 아까 구글 AI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AI를 툴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할 것인지 오늘 오후에 실습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윤리 쪽을 말씀드렸듯이 윤리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비전에 대해서 점심 식사 딱 지난 다음이니까요. 이럴 때가 이론 수업을 하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매일 강의를 하십니다. 이제 AI의 크게 제가 도메인이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적인 도메인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계라는 분야예요. 통계라는 분야가 전통적인 분야죠. 돈하고 사실 관련이 많은 뭔가 추론을 해서 뭔가 돈을 세이브한다거나 아니면 증권 투자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통계 분야. 두 번째가 이제 컴퓨터 비전이죠. 뭔가를 비전인데 세 번째가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분야. 컴퓨터 비전, 통계. 저는 그 대학 다닐 때요 AI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 논문을 AI로 썼습니다. AI를 썼는데 그 졸업 논문의 주제는 뭐였냐면 오목 프로그램이었어요. 학습을 하는 오목 프로그램.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목을 잘 두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기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은 혹시 교수님은 하이텔 천리안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천리안 오목동호회 동호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 가지 하는 활동 중에서 천리안에서 이제 오목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제 리그전을 거쳐가지고 한 3개월 전에 거쳐서 쫙 그래서 이제 등수를 모아서 대표 5명을 선발을 하고요. 하이텔 동호회 회장도 한 3개월에서 이렇게 5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천하전이라고 천리안 하이텔 해가지고 리그전을 하는데요. 제가 가장 잘한 거는 전국에서 2등이었어요. 2등까지 해봤는데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1등이 지금도 이름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고시였는데 1등을 하면 못하는 거죠. 내가 AI로 제가 오목 두다 보니까 이 잘 두는 사람이고 못두는 사람 기본을 다 학습을 시키면 내가 이 다음에 무슨 수를 더 쓸 때 어느 게 좀 더 확률이 높은지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오목이라고 하는 게 그 트리예요. 트리. 처음에 이제 검은색으로 뭔가를 뒀다. 그러면 그 다음 번에 이제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만약 흙으로 넣었을 때 졌다 그러면 100으로 주면 이기는 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기록한 거를 승률을 자기가 적어두면 두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번에 불수에 대한 게 다 확률이 탁 나올 거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AI 졸업을 하고 대학원 전공을 이제 AI로 하려고 딱 갔는데 이거 저 대학에서 뺑뺑이를 줍니다. 뺑뺑이를. 고려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했을 때는 그래서 교수님이 25분, 학생이 5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도 1순위부터 50순위까지 학생을 원하는 학생 순위를 쓰고요. 학생도 교수님 1순위부터 50순위를 쓰면 25수까지 교수님이 25분이었습니다. 교과예요. 그러면 이제 해피 매니지 알고리즘이라고 교수님 알고리즘 전공하신 교수님 만든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냥 딱 매칭이 돼서 이제 탁 나옵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불행한 결과를 그래서 저는 컴퓨터 비전을 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비전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잘 됐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전공한 그 친구들은 끝까지 인공지능을 한 사람들은 전공 교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돈이 안 되니까 저거 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다른 걸 했었거든요. 근데 비전은 그래도 돈이 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혹독한 인공지능의 시절을 겪다가 그 친구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대박이 터졌죠.
인공지능 교수라고 하면 다 모셔가고 그런 시절이 됐어요. 어쨌건 그래서 저는 컴퓨터 비전을 했는데 대신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재미있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을 이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컴퓨터 비전, 컴퓨터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원리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원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사물을 보게 되죠? 맞아요. 그치? 우리가 뭔가를 본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아마 제가 대답을 못 하시게 제가 질문을 한 거죠. 일부러 이렇게 되죠. 사물이 있으면 뭔가 사람을 쳐다본다. 눈이 있으면 눈썹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물을 쳐다본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빛이 사람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빛이 돼서 소위 여기에 망막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망막에 그 빛이 자극하게 됩니다. 그럼 망막에 여기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그 사람의 망막에 있는 세포는 그 색을 구별할 수, RGB에 대한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신경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별할 수 있는 게 RGB의 강도를 이 사람 세포가 강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이 얼마나 강한지, 그 다음에 초록색이 얼마나 강한지, 그 다음에 블루색이 얼마나 강한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갈 텐데 영역에 따라서 이게 뒤에 보면 이렇게 그걸 펼치면 2차원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평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점의 RGB 값이 얼마, 특정한 점의 RGB 값이 얼마, 특정한 점의 RGB 값이 얼마 이렇게 해서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거랑 원리를 우리가 똑같이 해서 모니터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모니터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요 각각의 하나의 점이 RGB 하나로 표현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은 연속적인 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워낙 촘촘하니까 우리가 연속적인 점으로 선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선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깨알같이 점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세요?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여기서 이제 점심 먹고 나셨으니까 수학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점은 RGB의 강도로 표시해요. 근데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R을 256개의 강도로 표현을 합니다. 제일 약한 걸 0, 제일 센 거를 250으로 하면 256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숫자가 256개예요. 250.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256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죠. 괜히 256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숫자죠. 256. 2의 몇 승인지 혹시 아세요? 2가 몇 승입니까? 256이 2의 몇 승일까요? 2의 8승. 2의 8승이라는 얘기는 컴퓨터는 이진수로 숫자를 인식하니까요. 이렇게 0101 이렇게 되어 표시를 하는 게 8개가 있으면 256까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제일 작은 건 00000000부터 제일 큰 건 111까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R을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개수는 우리가 01 하나를 컴퓨터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01 하나 제일 작은 단위. 0이나 1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숫자 단위. 이진수 하나의 단위를 컴퓨터에서 뭐라고 부르죠? 비트라고 하죠. 그럼 R을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한 거죠? R의 강도. 그럼 8비트가 필요해요. 컴퓨터에서 8비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이트라고. 네. 그래서 R을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비트 혹은 1바이트의 정보가 필요해요. 그럼 똑같이 그림을 표현하는데도 1바이트, 그 다음에 블루를 표현하는데도 1바이트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점 하나를 표현하는데 정보의 양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R 1바이트, 그린 1바이트, 블루 1바이트, 그러니까 3바이트의 정보가 있어야 점 하나의 색깔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더 어려운 수학으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이제 가로 레졸루션, 우리가 이제 몇 개 정도 하냐면 1024, 뭐 768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게 보통 레졸루션, 일반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HD 레졸루션입니다. 가로를 좀 더 촘촘하게 하면 더 선명한 사진이 되겠죠. 촘촘하게 많이 자르고 가로가 이렇게 1000 얼마가 아니라 4000개 정도 되는 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네, 4K라고. 가로가 4000개 되는 거를 우리가 4K라고 부릅니다. 세로는 상관 안 해요. 가로 기준. 그 영어에서는 단위가 우리 동양에서는 만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만, 억, 그 다음에 조, 경, 해 이렇게 가요. 영어에서는 1000 단위로 올라가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K, 그다음에 밀리언, 그 다음에 기가, 테라, 페타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1000 단위.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굳이 뭐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면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면 하나를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양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점 하나가 3바이트였습니다. 가로 1000, 세로도 그냥 러프하게 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로도 1000. 그럼 이거 하나 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가로 1000, 세로 1000이면 3바이트에 점 하나가 3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곱하기 1000이니까 1K죠. 또 곱하기 1000이니까 1K죠. 1K가 두 개면 1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0씩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는 3메가바이트가 되겠죠. 사진 한 장을 이 정도 레졸루션으로 표현하려면 원래는 3메가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생성형 AI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사진 한 장이 우리 모니터에 표현하는 이 정도 레졸루션으로 해서 필요한 사진의 한 장을 저장하려면 원래 정보의 저장량은 3메가바이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진 저장된 걸 잘 보시면 3메가바이트가 안 됩니다. 대략 한번 나도 이미지 한번 보세요. 오늘 아까 저장하신 거. 그럼 기껏해야 100K 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많아봐야 200K 바이트, 300K 바이트. 그러니까 한 10분의 1에서 30분의 1, 40분의 1, 50분의 1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왜 그럴까요? 방금 분명히 RGB가 다 저장되면 수학적으로 3메가바이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보가 줄어들어서 저장이 되죠? 현실하고 왜 괴리가 있을까요? 모르시는 듯한 눈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야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머리를 쓴 거죠. 이 점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옆에 있는 점하고 색깔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굳이 이거를 다 저장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거 다 저장할 필요 없고요. 여기 있는 거 저장하고 여기 있는 거 저장하고 여기 있는 거 저장하고 가끔 하나씩만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요. 가끔 하나만 저장을 해놓고 저장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장한 거를 다시 화면에 뿌려줄 때 이 중간 값들은 얘랑 한 거리 한 10개 중에 하나만 저장을 했다. 그러면 한 10분의 1씩 늘려가면서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중간 값들만 저장해서 저장 값을 탁 줄어드는 방법을 컴퓨터 용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압축. 우리가 소위 압축인데 이런 이미지에 관련된 압축을 특별히 뭐라고 합니다.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인코딩이라고 우리가 그럼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코딩. 근데 이 내어 줄여서 저장한 애를 그대로 화면에 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뿌려서 이 중간 값들은 얘네들 다 계산해 줘야 화면에 뿌릴 수가 있겠죠. 중간에 있는 값들을 다 계산하는 과정을 저희가 인코딩의 반대말 뭐라고 하겠습니까? 디코딩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압축돼서 저장을 해놓고 다시 화면에다가 뿌릴 때는 이걸 다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이미지의 압축 방식이 JPEG 혹은 PNG 이런 애들. 이거를 왜 확장자가 중요하냐면 압축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방법 알고리즘을 압축하려면 그거의 역함수로 재생을 해야 원상 복구가 될 거잖아요. 근데 JPEG이라는 방법으로 저장을 해놓고 압축을 해놓고 풀 때는 PNG로 풀면은 안 풀린다는 거죠. 채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확장자를 바꾸면 이미지는 원상 복구가 안 돼요. 자,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드렸느냐? 자, 한번 보죠. 자, 요건 아까 이제 그 설명에 연장선상이죠. 저장할 때는 모든 점은 R, G, E라는 세 가지 채널이 한꺼번에 섞여서 저장이 된다.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는 굳이 말씀드리고 생성형 AI의 원리를 좀 뭐냐면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수학적으로 재미있는 그 내용인데요. 원래 이미지의 사이즈가 이만한 거를 압축시켜서 이만한 사이즈로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하면 이만큼의 정보를 담는 대상으로 바꾸잖아요. 이게 인코딩, 이게 디코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숨었습니다. 뭐냐? 요 분야만 딱 되면 생성을 한다는 의미예요. 아주 작은 정보를 줬는데 대따 큰 정보를 얻어내요. 그게 사실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적은 정보를 가지고서 큰 정보를 만들어낸다. 이 같은 경우 생성형 AI의 수학적인 기본이에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성형 AI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겐이라고 하는 겁니다. GAN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로 뭔가 생성을 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짜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진 중에서 열심히 한번 보시죠. 이 중에서 가짜 사진이 있어요. 목소리가 좋으신 분은 알 수 있어요. G요? 아, 이런 거 햄스터인데요. 햄스터.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 가짜가 섞여 있어요. 뭐가 가짜일까요? 요놈이요? 가짜 같으세요? 확신하십니까? 고양이요? 왜 가짜라고 생각하시죠? 아, 그림자가. 정답은 다 가짜다. 다 가짜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요. 지금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헷갈리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왜 헷갈리느냐?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겐이라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그 AI를 두 가지를 씁니다. 그 모델을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이미지를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새롭게 배워가면서 이미지를 열심히 생성하는 애가 있어요. 또 하나에는 비판을 열심히 잘합니다. 이미지를 판별을 잘하는 애를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진짜 이미지가 생긴 거를 딱 만든다면 얘한테 물어봐요. 진짜게 가짜게. 한눈에 봐도 가짜네 라고 판별을 딱 하면 얘는 다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계속 서로 만들어서 진짜인지 만짜인지 물어보고 얘가 딱 못 맞추면 다시 새로 만들고, 못 맞출 때까지, 얘가 헷갈리는데 도대체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무한 반복을 해서 만든 게 아까 이 사진이에요. 컴퓨터가 진짜 지능이 점점 판별자도 지능이 높아지거든요. 지능이 엄청 높아졌는데 더 이상 나한테 모르겠어 라고 할 때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판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겐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생성형 AI의 이제 기본은 컴퓨터 비전에서 이 얘기를 이제 누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들의 한번 그냥 이제 너무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한 1900년대 초반에 해서 여러 가지 필름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이 다 흑백이잖아요. 그 흑백 사진을 지금 컬러로 굉장히 많이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유관순 그 누나인지 할머니인지 그분 것도 컬러로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질문 OX를 해주세요. 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흑백 사진의 필름의 어디인가에 컬러로 전환할 수 있는 힌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건 없다. 자, 흑백 사진에는 필름에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20세기, 21세기가 되어서 컬러를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뭔가 힌트가 그 안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자, 포함되어 있다 하면서 들어보시죠. 포함되어 있다. 흑백 사진에 필름의 원본에 컬러로 변화할 수 있는 뭔가가 정보 인포메이션이 있다. 있다. 자, 없다 하면서 들어보시죠. 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컬러를 어떻게 만들어요? 모델이 다른 그거에 참조해서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네, 그런 건 없다. 무슨 저 컬러는 무슨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게 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예제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잽싸게 찾겠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고 있으면 쓰겠습니다. 자, 얘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눈썰미가 있는 분이에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걸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레조루션이 해상도가 떨어지는 보고 고양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략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이거 가렸어요. 잔상이 머리에 남아 있으시죠.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예측이 되시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주민하고 우주에서부터 막 주민하면은 계속 두두두두 하면 계속 해상도가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패턴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 모델한테. 정말 많은 사진을 주면 얘가 그게 이런 패턴일 때 얘는 고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비슷하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색깔 이런 거를 판별을 할 때 학습을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여기가 무슨 색깔일까요? 여기 색깔이 여기가 무슨 색깔일까요? 네, 파란색이라고. 아 이거 분명히 흑백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의 색깔을 예측할 수 있죠. 여기는 무슨 색깔일까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인 거를 저희가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색깔을 채우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 있는 색깔을 채워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정보에서 저희가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는 큰 사진 혹은 많은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다. 그게 생성형 AI의 수학적 기본입니다. 적은 정보에서. 그래서 우리가 챗GPT에도 그냥 단어 한두 개를 치면 얘가 이만큼의 보고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게 생성형 AI의 기본입니다. 안 되는 게 저 여자분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을 보여주세요. 그건 사람이 못하는 거죠. 얘는 이러한 유사한 사진을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장, 수천만 장, 수억 장을 학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만들어야죠.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학습한, 개개인이 학습한 이미지의 개수보다 AI가 학습한 이미지의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얘는 가장 많은 학습한 걸 기반으로 답을 내요.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제가 원래 그 NLP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얘기가 말씀을 하신 김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저 얘기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아까 저희가 RGB를 표현하는 점은 3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의 점을 표현합니다. 근데 회색조는 1바이트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검은색으로 0부터 255까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레이는 1바이트면 되는 건데 1바이트로 표현한 거를 RGB로 하면은 3바이트로 표현하는 걸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00년 전에 있었던 그 필름에는 1바이트 정보로만 표현할 수 있는 3바이트로 절대 확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그 안에서 무슨 정보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교수님이 상상하신 것 뿐이고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가능한 이유는 기존에 학습돼 있던 여러 가지 사진을 기반으로 중간에 색깔을 채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학습된 내용이 없다. 그럼 절대 컬러 사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도 지금 그게 됐기 때문에 채워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아까 만들어 보셨잖아요, 오전에. 그거를 다르게 응용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이미지, 이게 아까 이렇게 어떤 화면을 이미지 자체를 압축했다가 풀잖아요. 이미지를 압축했다가 다시 역함수를 해서 이걸 풀게 되는데 풀 때 트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트릭을 여기다가 채워넣는 값을 그냥 우리가 어떤 수식을 넣어서 채워주잖아요. 여기에다가 약간의 트릭을 쓰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터마크가 있죠, 사진. 워터마크를 어떻게 제거하세요? 교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라서 가족 사진이 됐건 행사 사진이 됐건 보고서가 됐건 워터마크를 지워야 되는 정말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럼 워터마크 교수님은 어떻게 지우세요? 앱도 있어서. 앱이요? 아까 올려야 되는 거. 앱을 올려놓고 워터마크를 지워줘. 이게 정답이거든요. 제가 이 정답으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포토샵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정답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존에는 포토샵으로 여기 있는 거를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 없애면 다 날리면 안 되니까 중간 값으로 채워넣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생성형 AI도 워터마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얘를 압축을 시켜요. 압축을 시킨 다음에 압축을 해제할 때 워터마크는 그 원상 복구 안 합니다. 이미지만 원상 복구를 하고 글자는 원상 복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생성형 AI를 쓰면 아주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 눈에 뭔가 이미지 같은 게 잘못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가 깨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하고 원상 복구할 때에는 아까 학습된 내용으로 파란색 같은 걸 예측을 하듯이 사람 눈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다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상 복구를 할 때에는 사람 눈에 대한 학습된 걸 가지고서 이 눈 쪽을 원상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이렇게 해서 생성형 AI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명에 대한 내용. 원래 이미지가 있는데 인코딩돼서 조그맣게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증폭시켜서 원래 이미지. 근데 당연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면 원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왜냐면 이 중간은 대충 근사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정확한 것이 얘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11이었다 숫자가. 중간에 10개가 비었으면 대충 2, 3, 4, 5, 6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걸 거잖아요. 그 차이만큼. 근데 원래 있던 애는 1.1, 2.4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성이 됐건 영상이 됐건 압축했다가 풀면 원본화 이미지하고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원상 복구를 하는 방법이 특이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겐이라고 하는 GA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아주 사람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나노바나나나 챗GPT에 있는 달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 방법 겐을 쓰지 않습니다. 다 디퓨전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퓨전이라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 이게 작년 수능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수능 시험에서 무슨 과목에 나왔을 것 같아요? 국어에 나왔어요. 국어에. 얘를 어떻게 국어에다 시험을 내지? 얘는 디퓨전은 뭐냐면요. 여기다가 노이즈를 집어넣었어요. 노이즈를 잔뜩 집어넣으면 완전히 우리 어렸을 때 TV 칙 하는 것처럼 저렇게 노이즈만 있는 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를 집어넣을 때 귀축이 갖고 집어넣는데 그거를 역으로 재생을 하면 고양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트릭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역함수를 쓸 때 약간의 트릭을 쓰면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트릭을 쓰면 좀 다르게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쫙 나올 때 여기다가 사람 얼굴을 집어넣어요. 여기서 할 때 반대로 올 때 얼굴 쪽을 사람으로 기존에 학습된 거를 역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조금씩 빼내면 여기다가 똑같이 고양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개를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조작해서 다양하게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노바나나에서 얼굴을 누구로 바꿔줘 이런 거를 하면 그게 다 되는 이유가 디퓨전을 써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아까 그 질문하셨던 게 그 정확하게 고양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옷, 네, 옷이 초록색. 그 색깔이 정확하게 학습 이게 보면은 뭐냐면은 제가 챗GPT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드렸어요. 챗GPT의 원리가 혹시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스킵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챗GPT의 원리는 이렇게 만듭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확률을 작성합니다. 말썽 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이런 세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싸운다라고 하는 문서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할 때 말썽 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싸운다라고 하는 거를 확률을 하나 올려줘요. 카운팅을 한번 합니다. 똑같이 다른 문장에서 말썽 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잔다. 한 번 출연했다. 여기 한 번 카운팅을 합니다. 어떤 문서에서는 말썽 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또 싸운다가 나왔다. 사운드를 한 번 더 추가 카운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운팅을 계속 늘려가면요, 여기에다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문서를 챗GPT가 문장을 만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초반에 사용자가 말썽 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라는 세 단어를 쳐줍니다. 그러면 얘는 기존에 있던 거에서 가장 이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를 찾습니다. 찾으면 그게 싸운다잖아요. 싸운다 맞죠? 그럼 싸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뒤에다가 붙여요. 그 다음에 세 단어니까 철수는 학교에서 싸운다고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또 찾겠죠. 제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 제일 확률이 높은 거를 그 다음 단어로 다시 또 배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계속 추가해서 붙여나가요. 그게 챗GPT예요. 챗GPT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막 계산하고 뭔가를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단어에서 그 다음번에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배치하는 게 챗GPT예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 나가다 보면 야 1000단어까지만 하고 그만 여기까지만 하지 라고 하면 그 끝나는 조건만 얘기를 해주면 1000단어가 되는 문장을 쫙 만들어줘요. 그게 챗GPT.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패턴을 저장하기 때문에 용량이 많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려면 그 1000개가 아니라 정말 10,000개, 10만 개로 분석을 하면 그러면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정보가 어떻게 되시나요? 굉장히 다이어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기가 막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3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촌철살인의 질문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혹시 질문의 의도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의도는 이렇게 해서 어느 게 좀 더 많이 나오고 하는지를 이 단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 다음에 이게 많이 나온다라는 정보가 계속 누적돼서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신경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미지가 됐건 언어가 됐건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연결되죠. 다 필요 없고 생성형 그 딥러닝은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뭐냐? 얘네들은 노드는 의미가 없어요. 이 웨이트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건 뭐냐?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얘가 고양이라고 답을 하면 얘는 올바른 모델. 틀리면 이걸 조정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틀릴 때까지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 다 맞추면 이 신경망 모델이 생깁니다. 챗GPT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말썽꾸러기 철수를 학교에서라고 하는데 확률이 사운다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기억을 해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져놓고 자, 너 이제 여기서 뭐 나오는지 말해봐 라고 하면 얘가 처음에는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라고 만약에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야, 공부는 무슨 내가 정답지를 갖고 있는데 사운다가 제일 높거든 너 틀렸어 라고 하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합니다. 다시 시험 문제 또 내볼게. 말썽꾸러기 다른 걸 내니까 뭐 말썽꾸러기 철수가 아니라 착한 영희는 집에서 했을 때 공부한다가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랜덤이기 때문에 후기에는 잔다라고 많이 답을 했어요. 그럼 틀렸잖아요. 틀렸기 때문에 또 조정을 합니다. 근데 공부한다라고 답을 하면 조정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얘를 갖다가 정답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정답지예요. 정답지를 주고서 얘한테 계속 문제에 대해서 틀리면 조절하고 맞추면 내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 모델이 안정화가 됩니다. 언어 모델과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안정화되는 모델이 라지 랭귀지. 이 답변을 이제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주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모델 자체는 이 모델이에요. 이걸 저장한 정답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